어머님 길이 바로 내일로 다가왔습니다. 조금 있으면 저는 서울로 이제 출발할 텐데요. 이맘때쯤 되면은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납니다. 어머님 그 당시에 기록 소원집 생각도 나고, 또 수능일이 다가오니까 제가 31년 전 대학교 입학 시험을 보던 그날의 어머님의 기록도 생각이 납니다. 31년 전 불렀던 어머님 회갑 때 불렀던 그런 링그림저, 최근에 불렀던 링그림자도 생각이 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또 수능에 임하시는 여러 지금 학생들, 그리고 그 부모님들께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정말로 기대 이상의 훌륭한 성적을 내서 원하는 대학교에 모두 입학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간절한 마음을 여러분들께 보냅니다.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모두들 저를 보시면 큰 어려움 없이 그렇게 성장하고 지금의 그 다다른 것으로 그렇게 여기시지만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가진 것도 없었고 역경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 가난과 역경 속에서도 어머니와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집안 어른들과 친지들의 가없는 사랑을 받아서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특히 어머니의 희생과 큰 사랑은 뭐라 말할 수 없습니다. 소원집은 바로 그런 어머니의 애끓는 그런 삶의 기록입니다. 이 소중한 기록이 없었다면 제가 어떻게 그분들의 노고를 알겠으며 은혜를 알겠습니까? 다시 한번 기록의 소중함을 깨달으며 그 일부를 옮깁니다. 혹시라도 저보다 더한 역경과 고난에 처한 부모님들이나 청년들에게 조그만 위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소원집의 기록입니다. 너무나 어려운 생활이 계속되면서 지쳐 있을 때 큰오빠네가 대전에서 서울로 이사 오시면서 나도 한숨을 돌렸다. 작천서 부쳐온 쌀과 양념을 항상 나눠주시는 오빠 네 분이 얼마나 큰 도움이 되었는지 모른다. 그럭저럭 1년이 지나 대망했던 중학교 입시를 임해서 좀 더 큰 방으로 이사를 했고 이질 여인 혜자를 불러 올렸다. 장충동이라는 데는 당시 최고회의 의장 공간이 있었고 학교 학병이기도 했다. 제일 밑바닥인 우리 형편의 남들과 같이 따르기에 무척 배중했다. 남이 하니 해보자는 뜻으로 경희중학교 원서와 서울중학교 원서를 사왔는데 아버님께서는 교통도 좋으니 서울중학교로 정하시잖아. 내 욕심과 담임선생님의 권유로 경기중학교로 정한 것이 아무래도 나는 최고 학교에만 보내고 싶어서였다. 시험날 아침 우가를 학교로 보내고 나니 무척 초조하였다. 며칠 후면 결과가 나는데 합정동 새아주머니께서 문교부에 계시면서 결과를 미리 알려주셨는데 억울하게도 커트라인에 걸리셨다며 애석해 하시니 나는 천지가 무너지는 듯 원통하고 억울함은 생애 잊을 수가 없을 듯했다. 어린 우기는 통곡을 했다. 그때 삼촌께서 우기를 데리고 극장에 영화 구경을 갔는데 다녀와서 하는 말이 엄마 참 우스운 장면을 보고 나는 껄껄 웃고 나니 내가 뭐가 좋아서 웃고 있는지 다시 또 눈물이 나대 하는 말이 내 가슴을 더 시리게 했지. 졸업식이자 발표 날이지만 동료들 광식이, 태영이, 정식이 8명이 가는데 7명은 되고 우기만 떨어졌다. 그때 엄마들이 하는 말이 우리 서울대학교에서 다시 만나자며 헤어졌다. 갈만한 학교는 이 차는 별로 없어도 재수를 시키기에는 너무나도 벅차고 막연한 때인데 아버님께서는 너무 화가 나셨다. 서울중학으로 했으면 될 것을 원망의 서리 같으시고 어머님께서 우기를 데리고 홍은동으로 가시니 우기만 들어놓으시고 문을 잠가버리셨던 일. 나는 아버님 대할 면목이 없었다. 한데 마침 중앙중학이 5대 사립 중 하나였는데 2차가 된 것이다. 다양한 일이지만 그것도 인류에서 낙방한 사람들이 밀집해왔다. 불안하였지만 그곳으로 원서 접수를 하고 어머니께서 불광동에 있는 천수 암자를 우기를 데리고 가셔서 입시 불공을 올리던 일이 우리가 불문에 입문하게 된 첫 동기였다. 시험날 아침 달력 표지 부처님 영상에다 3배를 올리고 떠났다. 덕분으로 우수한 성적으로 입학하여 우수반에 선정되어 공부하게 되었고 입학 목적으로 옮겨갔던 이삿짐을 다시 홍은도로 옮겨와 합솔하게 되었으니 아버님은 무척 기뻐하셨다. 등굣길은 무척 험난했다. 체력은 약한데다 책가방은 무겁고 개동골목은 왜 그리 멀고 추운지 걱정스러웠다. 중학교는 또 인류 꿈을 버리지 못하고 망설였지만 학교 측의 권유로 거기서 6년을 마치는 동안 좋은 친구도 많이 사귀었고 워낙 전통 있는 학교라서 선후배 관계도 원만한 것 같았다.
그럭저럭 하루하루를 견디기에는 너무나 황당했다. 생계비는 자꾸만 늘고 수입은 한정된 것이니 차라리 요정들이 운집한 인사동 쪽으로 방을 옮겨서 기생들의 옷을 해보려고도 했지만 나는 너무 젊었다. 그곳은 험한 지대였기에 포기하고 장사라도 해볼까 하고 간 것이 인한국민학교 앞 구멍가게 달린 방이었다. 아이들 상대로 1원짜리 사탕과 오징어 다리 같은 것을 받아놓고 팔았지만 파리떼들이 극성을 피우며 한 푼 두 푼 모은 동전으로는 어림도 없으니 또 재봉틀을 굴리나 다닥다닥 밀집된 이웃이니 방해가 되어서 마음 놓고 틀을 돌릴 수도 없었다. 국리 끝에 영천시장으로 자리를 옮기며 자그마한 공부방을 구해놓고 보니 바느질할 곳이 없어 거기서 저고리 가게를 하고 있는 성희 엄마와 같이 천막집 가게 모퉁이를 얻으니 비가 오면 죽죽 새고 일거리가 없는 여름철이면 연탄불을 피워놓고 밀전병을 붙여 팔기도 하고 고구마도 쪄서 팔기도 했다. 고향 아닌 타완이니 아는 사람도 별로 없었으니 망정이고 자식의 앞날을 위해서라면 못할 일이 무엇이랴. 주변에는 모두 전쟁에서 입은 상처로 돈 없고 외로운 사람들 테두리에서 서로 의지하며 웃음으로 하루하루를 지내왔다. 재봉틀 밖에 장단 맞춰 초롱초롱한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며 자위하며 밤낮 구별 없는 생활이 연속이었고 삼시조식을 어찌 찾아보리. 무거운 책가방을 들고 시장 쪽마루에 걸터 앉은 우기의 모습을 자세히 들여다볼 겨를이 없었고 팔풍바지 벗겨서 뒷발에 해주던 막내 고모 은혜 무엇으로 보답하리. 1967년 그때만 해도 천막가게라도 하나 있었으면 아무 걱정이 없었다. 기회를 조직하여 1번을 타고 나머지는 몇 번을 망설이다가 충주에서 광산을 하고 있는 외삼촌께 염치에 불구하고 편지를 띄웠더니 두 말 없이 1만 원을 붙여주었으니 대마하던 가게를 한 평 반 사게 되었다. 우선 월세가 안 나가니 살 것 같았고 그때 돈 13만 원에 내 가게를 산 것이다. 그러나 연탄불을 지피니 가스가 새어나와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고 그래도 소식 없는 가군이 돌아올 날만 손꼽으며 신랄 같은 희망을 포기하지 않았다. 우가도 성적이 좋게 나왔고 너나 할 것 없이 유교의 상처로 앞뒤로 운집한 불행한 사람들의 테두리에 앉아서 하니 그래도 내가 제일 행복하고 명문의 가정임을 인정받고 재봉틀 바퀴에 장단치며 노래로 달며 살았다. 밤낮의 구별이 어디 있으며 삼시조식 분별이 어디 있으랴. 약하디 약한 모습에 검정 교복 모자를 착용하고 무거운 책가방을 들고 시장 쪽말에 걸터 앉은 하굣길의 모습 대견스럽게만 했고 한 번 어루만져 줄 시간도 없었다. 벌써 우기는 고등학교 2학년이 되었는데 모처럼 집에 들어가 보니 공부는 하지 않고 기타만 열심히 치고 있었다. 너무 격분한 나머지 기타를 집어 마당에 던져버렸다. 그때 우기는 맞장구를 치며 뛰어내려와 기타를 발로 밟아 부숴버린 것이니 아차 싶었다. 남에게 빌려온 것인데 배상해 줄 테면 5, 6천 원은 들 텐데 후회스러웠고 우가는 친구에게 사실을 알리니 잘 되었다고 해단다. 그때 익힌 기타 솜씨로 머리를 식히는 것을 볼 때면 그때 생각이 난다. 그때 아주버님께 사정 얘기를 말씀드리니 아주버님께서 당장 우기를 앞세우고 구파발로 데려가셨다. 하지만 큰 댁도 대가족에다 과외 수업을 받는 학생들 속에서 우기까지 부담시키기는 너무 죄송스러웠다. 마침 여상의 다른 좋은 어미를 데리고 왔다. 우기도 큰아버님이 엄격히 다그치시니 거기로 공부길로 향했고 영어의 취미를 얻게 되어 차중에서도 열심히 단어를 챙겼다고 한다. 고3 말에는 개동에 사는 경문에서 합숙하며 대입 시험 준비에 열중하였다. 어쨌든 공립대학에 입학해야 내 힘을 들어줄 것이니 담임선생과 적절히 상의한 끝에 서울대로 정하되 과를 낮추어 보내기로 일방적으로 결정한 일이다. 내가 경기 진학을 실패하고 장충학교 부형들과 헤어지면서 우리 서울대 교정에서 만나자고 약속도 했고 나의 생계는 오직 우기의 선택에 달려있으니 무척 답답하고 불안하였다. 궁핍에 시달린 나의 소치로 자식의 개성도 무시하고 정하고 나니 저희 꿈은 외교관이나 교사가 꿈이었는데 농구학과란 저도 생소했고 나도 생소했다. 학교가 수원에 있으니 전날 내려보내고 새벽에 일어나 하던 일을 마저 해놓고 수원으로 가려고 가이지를 싹둑하면서 깜짝 생각했다. 과거를 보러 자식을 보내놓고 가이지를 하다니 사이스러운 생각이 났다. 일산서 삼촌이 와 계셨고 어머님을 모시고 수원으로 갔다. 눈발이 얼어붙어 미끄러운 교정에서 발을 동동 구르며 몇 시간을 기다려 첫 시간을 치르고 나오는 우가의 모습은 몹시 긴장된 얼굴에 산열이 되어 있었다. 말을 못 붙이고 눈치만 보고 있자니 원망이 터져나왔다. 시험도 접었는데 왜 모두 왔느냐고 토들거렸다.
그 모습을 보고 우리들은 낙담의 헛된 발걸음으로 서울로 돌아왔다. 밤에 한잠도 못 자고 불안한 마음으로 아침을 맞이했다. 일산서 아사바님이 또 오셨다. 어저께 언짢은 모습을 보고 어찌 안 가보겠냐고 성하시다. 내키지 않았지만 성의를 생각해서 따라 나서 수원을 향했다. 전날보다는 좀 누그러진 듯 첫 시간에 당황했던 얘기도 제법 늘어놓았다. 하지만 천생이 말이 없는 성격이라서 어미를 위로해 줄 몰랐다. 3일간의 시험을 치르고 돌아왔지만 발표날은 한 달 후였다. 발표날을 맞이하여 전날 밤 9시경에 라디오 뉴스에 발표됨을 알고 영천 가기로 온 대소 친지들이 모여들었다. 우기는 웅진이라는 선배가 초조하니 다방에 가서 기다리지며 데리고 나갔다. 서울대 의과대학을 입학한 무척 자상한 선배였다. 발표가 시작되었다. 너무나 많은 과기열서 기다리다 지쳐 손님들은 다 돌아가셨고 우리 세 식구는 너무나 초조하고 아슬아슬한 순간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웠다. 자식도 유만부득이지. 순간 농과대학 농공과를 발표한다. 가슴이 오싹오싹 조여들고 침을 삼킬 수가 없었다. 몇 사람을 발표한 뒤에 권대욱 이름이 미처 끝나기도 전에 우리 세 식구는 맨발로 미친 사람처럼 시장거리로 뛰쳐나갔다. 함성은 물론 우가해라고 부르짖으며 우기를 찾아 나섰다. 당신은 보도기관이라는 라디오뿐이고 너무나 기대하고 있는 엄마에 대한 부담감, 만일에 실패한다면 하는 초조함에서 마음을 달래고 그렇게 있을 것이니 찾을 길이 없었고 시장 사람들도 역시 같이 기뻐 어쩔 줄 몰랐다. 우기는 지금 아무것도 모르고 밤이 이슥해져서 살금살금 유리창가로 다가오면서 문을 열며 내 눈치만 살피며 조심스럽게 다가서는 아들의 모습을 보는 순간 왈칵 쏟아지는 눈물 속에 울부짖었다. 합격이다. 우가 뒤는 더 이상 잊지 못했다. 뜻밖이던 의아한 표정이었다. 엄마 정말이야? 내가 합격하다면 아마 제일 꽁지로 됐을 거야. 그래, 꼬바리도 좋다. 서울대학 마크는 갸짜로도 보여주신 어머님의 소원대로 이뤄진 것이니 만족했다. 등록비도 사립보다 3분의 1도 안 되는 금액이니 우선 기쁘다. 전화도 없으니 아무데도 연락할 수가 없었고 아침 일찍 옆 가게로 전화가 온 것이다. 받아본 적 정진항이의 고등학교 친구 중 가장 막역한 사이였다. 그도 축산학과에 합격했고 우기의 합격을 축하해 줬다. 그러고 나서 어머님 놀라지 마세요. 담임선생님께서 연락을 주셨는데 우기가 과톱을 했대요. 하는 소리에 나는 거듭거듭하게 하면서 내 살을 꼬집어 보았다. 연거푸 돌아온 경사에 나는 먼저 부처님께 감사드리면서 그때 아버님께서는 일산에 계시면서 계수기와 함께 마루로 나오셔서 그 무거운 전체로 펄떡펄떡 뛰시더라는 일이며 우리를 아는 분들은 다 뜨거운 축하를 아끼지 않았다. 입학금은 5만 원인데다 과수석이라 기송회비를 면제받았고 철도청에 계시는 우리 큰오빠께서 만지정서와 금일봉을 붙여주셨다. 일산 삼촌께서는 교복을 해주셨다. 큰집 경희도 서울교대를 입학했고 그 전에 대우 고려대 입학회 겸해 큰 잔치를 큰 집에서 치렀고 부산에서 온 박서방댁, 홍서방댁 모두 술에 도취되어 손발을 하늘거리며 춤을 추고 신이 많으신 어머니께서는 쾌지나 칭칭나네를 부르셨다. 이상으로 제 어릴 적 이야기, 힘들게 저를 공부시키느라고 애쓰셨던 이야기, 삼촌, 고모, 외삼촌 그런 종반들의 도움 없이는 제가 오늘이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 전해드렸습니다. 어머니 기회를 맞아서 어찌 그 생각이 나지 않겠습니까? 지금부터 제가 부른 님 그림자 이 노래는 사실상 저희 어머니를 생각하며 늘 부르는 노래입니다. 41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제 마음은 그때나 지금이나 같습니다. 저만치 없어가는 님 뒤로 그림자 길게 들린 밤 님의 그림자 밟으려 하니 소름이 가슴에 님은 나의 마음
나일까 별만 배들 깎는 밤 달빛 아래 뒤로 긴 그림자 밟을 날은네 제가 지금으로부터 그때가 벌써 한 30년 된 것 같지만 그때와 지금을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여기 계신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어머니, 삼촌, 그리고 큰어머니 모두 돌아가셨습니다. 정말 보고 싶네요. 님은 나의 마음에 일까 별만 해를 깎는 밤 영한 달빛 아래 뒤로 긴 그림자 밟을 날었네 목소리는 뭐 어쩔 수 없이 많이 변했겠지만 그때 저희 어머니 앞에서 불렀던 그 마음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